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퀸즈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장년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 바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어서 퇴직 후에도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배경에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이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이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이죠.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렇다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둘째, 사회적 소속감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셋째,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경제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제 중장년 일자리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50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에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과 연계해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고 있죠. 또한 40대를 위한 경력 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했어요. 서울런 4050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40대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중장년층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킬링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리스킬링이란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중장년을 위한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죠. 실제로 50대 후반의 김영호 씨는 이 과정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로 새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새로운 기술을 배워 스마트 공장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거죠. 지역별로 특화된 일자리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는 해양산업 분야의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해양 레저, 크루즈 산업 등에서 중장년층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실제로 62세의 박명수 씨는 평생 해운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 부산시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요트 투어 가이드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장년 고용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중장년 일자리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업,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또한 대규모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는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5,000명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경력 단절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력 단절 중장년에게 1:1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이후 인턴십 기회까지 연계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55세의 이미영 씨는 15년간의 경력 단절 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 회사의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된 정책 변화도 주목할 만해요.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이어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임금 피크제의 개선도 논의되고 있어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퇴직 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도 강화되고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고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조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받던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에요. 이는 소득 공백 기간을 줄이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죠.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어요. 이런 기관들은 중장년층에게 맞춤형 취업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3세의 최병철 씨는 이 센터의 도움으로 대기업 퇴직 후 중소기업 경영자문위원으로 제2의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처럼 다양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중장년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더욱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해요. 40대와 60대의 요구사항이 다르고 같은 나이대라도 개인의 경력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문화의 변화, 세대 간 소통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셋째, 중장년층 스스로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제 중장년 일자리 지원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박정호 씨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박 씨는 30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먼저 재단에서 제공하는 생애 설계 상담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인사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전직하기로 결심했죠. 박 씨는 재단의 추천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소기업 컨설팅 특화 과정을 수강했어요.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성과 최신 경영 트렌드를 배웠습니다. 교육 후에는 재단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중소기업에서 6개월간 일할 기회를 얻었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고 제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 더 보람있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62세 김미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지만 정규직 교사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죠. 이때 부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강사 양성 과정을 수강했어요. 이 과정에서 교육 트렌드와 온라인 강의 제작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센터의 소개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맡게 되었고 동시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초등 수학 강의도 시작했죠.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제가 가진 교육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자 즐거움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중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새로운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 본인의 관심사와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맞는 일인지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이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셋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세요. 같은 처지의 중장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있어요. 넷째,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과거의 경력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하세요. 때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관리에 신경 쓰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중요해요. 이제 중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에는 세대 협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세대융합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의 경험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실제로 58세 정부장과 28세 김대리가 팀을 이뤄 시니어 대상 홈트레이닝 앱을 개발해 성공한 사례도 있답니다. 또한 가교 일자리 개념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완전한 은퇴 전까지 거치는 과도기적 일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는 은퇴한 중장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중장년들의 재취업을 돕는 일자리입니다. 65세 이영호 씨는 대기업 인사팀장 출신으로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 중장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디지털 노마드 시니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시니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는 중장년들이 제주도에서 휴양하면서 동시에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9세 프리랜서 작가 박서연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에서 3개월간 머물며 새로운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의 중장년 일자리 창출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시니어 사회적 경제 창업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62세 김영수 씨와 그의 동료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 가게를 창업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앙코르 커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시니어 앙코르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64세 전직 마케팅 전문가 이승훈 씨는 현재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중장년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장년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령 차별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스스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평생 학습의 자세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세요. 단기적인 수입만을 위해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둘째, 새로운 기술 습득에 투자하세요.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셋째, 네트워크를 넓히세요. 같은 처지의 중장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과거의 경력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하세요. 5째,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당장의 수입보다는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7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세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잘 모르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째, 가족과의 소통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변화일 수 있어요.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그것이 곧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10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세요. 이렇게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중장년층의 역할과 가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지혜가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실버퀸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중년을 응원합니다.